채권 추심 프로세스 시작하겠습니다. 채권 회수 절차,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둔 담보권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변제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즉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률 지식과 채권 추심 실무에 경험이 많은 채권자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과 이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추심에 활용을 하면 똑같은 채권 추심이라도 어, 지름길로 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려고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은 채권 서류가 서랍 속으로 들어가서 미수채권, 불량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외상 매출 대금이나 잔존채권, 어, 대여금 이 부분들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수를 위한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회수의 방법들. 채권회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 회수의 성공률을 높이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그 채권 회수의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촉의 방법, 두 번째 민사적 절차, 세 번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방법, 네 번째 채권자 대의권을 통한 회수, 그리고 형사적 방법, 채권단을 통한 회수, 소유권 유보부 판매의 경우 물품 회수 방법,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받는 절차, 또한 일반적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위임을 통한 회수 방법, 이렇게 9가지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놨습니다. 방법에 따른 회수 절차. 첫 번째, 독촉을 통한 회수.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단 한 번의 독촉 전화, 독촉 DM 발송을 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상당히 낯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민사적 방법 또는 뭐 형사적 방법, 소송의 방법, 뭐 같은 말이지만은 이런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그래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또 설득력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독촉을 통해서 협상과 그리고 변제하는 방법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통한 회수. 독촉의 법률 효과.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들어갈 수가 있죠. 첫 번째, 전화의 방법. 전화로다가 채무자와 변제에 대해서 독촉하고 변제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전화 또는 문자 발송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전화 방법. 그 다음에 그 후에 채무자와 만날 수 있는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여건, 시간이 양자 간에 허락이 된다면은 대면을 하는 거죠. 그 대면은 물리적인 대면이 있고 또 협상에 의한 대면이 있겠죠. 서로 협상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갖고 미팅을 하자라는 협상이 있고, 또 물리적 방법은 채권자가 집을 찾아가는 거죠. 집을 한번 방문하고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이제 그 등기 발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일반적인 우편물은 그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편물보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 내용 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채무자 한부, 채권자 한부, 또 우체국 한부 이렇게 세 부가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다가 보내는 독촉의 방법. 독촉의 방법은 전화 방법, 대면의 방법, 서면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요 세 가지 방법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로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조금 수위를 조금 높여가는 레벨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레벨 두 번째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독촉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 양도된 NPL 채권인가, 대여금인가, 또 미배당된 잔존 채권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독촉은. 그리고 채무자의 성격과 태도, 채무자가 어느 정도 변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다가오느냐, 협상이 되느냐, 또 한 번에 변제가 안 되면 또 뭐 나누어서라도 변제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채무자의 호응에 따라서 독촉의 수위를 높여야 되겠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직업권, 채무자의 그런 현재의 직업이나 그 직업에 따르는 소득,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도 독촉할 때에 고려사항이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동안 이자를 잘 주고 계속 1, 2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채무자인가 아니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채무자인가에 따라서 독촉의 수위 또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독촉의 레벨을 사용하건 간에 독촉 효과의 키워드는 채권자의 집념과 끈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근데 대부분들의 채권자 분들께서는 전문적인 그 직업군으로서 대부업자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는 진행을 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는 집념과 끈기입니다. 미배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은 그 집념과 끈기와 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 채무자를 설득하고 변제받기 위해서 설득하고 협상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1차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첫 번째 방법 독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렇게 독촉할 때 채권 추심 시 첫 번째 방법 독촉 시에 크게 세 가지의 방법 전화 방법, 대면 방법, 서면 방법 다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좀 귀찮더라도 현장을 가보는 게 가장 좋죠. 즉 채무자의 집이나 뭐 이렇게 직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대면을 했을 때 방문을 하겠다는 이런 과정을 준비할 때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라도 그 채권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연락할까봐 조금은 그래도 불안정한 상태가 보통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몇몇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그 연락이 오히려 두려운 나머지 그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해죠. 문자나 뭐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등등.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전화로도 안 받지, 서면으로도 대응 반응이 없지. 이럴 때는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 추심이라고 합니다. 방문 추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방문 추심의 목적과 그 장점은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문 추심의 목적과 장점. 방문 추심의 목적과 장점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문 추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채무자를 직접 만나 면대면으로 압박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 일종의 채무자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입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방문 추심은 전화, 문자, 녹촉에 비해서 채무자가 압박감을 느낄 공산이 상당히 크죠. 또 잘하면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언제 어떻게 얼마씩 갚겠다, 뭐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은 채무자가 만나주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이죠. 채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라도 채권자가 직접 좀뭐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직접 움직여서 채무자 주소지를 방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채무자가 진짜로 그 주소지에 사는지 실거주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사를 해놓고 신고만 하는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유는 지급 명령을 시청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제기를 할 때 채무자에게 명령문이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로 송달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죠.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할 때도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지. 물론 정확한 주소가 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이제 공시송달로다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강제 집행이 좀 수월하죠. 자, 그렇다면은 방문 추심이 불법인가? 아, 또는 방문 추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진행하겠습니다. 방문 추심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불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을 갖고 계신 채권자분들도 있어요. 물론 현장 방문을 하고 누군가 채무자들을 만나야 되는,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법에서 규정한 그 선만 지킨다면은 방문 추심은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어, 공추법이라 그러죠. 그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추심은 합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요 범위 내에서 추심을 한다면은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를 한다거나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추심을 해도 되느냐, 어? 이런 또 퀘션을 갖고 계시죠. 네, 주말이나 휴일에 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권고 사항이죠. 권고 사항. 가능하면 주말이나 뭐 이렇게 휴일에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권고 사항이지. 채권 추진법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어, 방문을 해도 문제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법에 따로 주말이나 휴일 추심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채권자가 사전에 방문 시각을 단 이제 중요한 것은 평일에 방문하건 휴일에 방문하건 간에 방문 시각이나 방문 날짜 등을 전화나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방문할 때를 고지를 한다면 그 시간은 평일이건 주말이건 휴일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심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법의 테두리예요. 그러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밖에 만날 수가 없느냐, 채무자가. 채무자가 저녁에 뭐 한 10시나 11시에 시간이 된다. 어? 퇴근하고 뭐 집에 가면 도착하고 이러면 9시나 10시, 11시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를 만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 9시 이후에 저녁 9시에 만나기를 요청하면 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그 시간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시간을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시간을 어떤 녹취나 어떤 문자나 어, 서면으로 그 데이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합법적으로 시간 외에 채무자 방문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방문 추심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방문 추심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변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또 그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다, 잔존 채권이 남아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줘서도 안 돼요. 오직 채권은 1대1, 1대1 상황, 채권자와 채무자만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끔 옛날에는 이제 못 만나고 그러니까 대문 앞에 어떤 쪽지를 남겨둔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금물이에요. 결국에는 고지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물이니까 그런 사항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채권 추심에 대해서 독촉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채권 회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절차의 흐름, 재산 파악, 조사한 취득재산이 있을 경우는 가처분 가압류,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문 전본을 받아둔다. 가압류한 재산이나 취득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 그리고 법원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루트로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거. 좀 빠르죠, 이 방법이. 법원을 이용해서 재산 조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